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분의 9 제곱근. 오, 그런가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해달라. 아, 역시 복수수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다니요. 16분의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x를 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6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풀리고 마이너스 부분들이 복수수 i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알파 베타를 곱하게 하라 그러면 4분의 루트 3i 4분의 3i 3i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i 이게 두 개를 좀 열심히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16분의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제곱에서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고 그럼 16분의 9가 되는데요. 자 16분의 9 답해가면 되는 내용.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 이 부분들은 이제 i로 이렇게 좀 고쳐져 간다 이런 부분들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면 뭐 큰 무리가 없는 거죠. 복소수, 허수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형태. 특히 뭐 제곱근하고 연결시켜서 좀 문제를 좀 재미나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좀 연습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i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때 이제 실수 k다 이렇게 돼 있죠. 뭐 k가 이제 뭐 개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이제 개수가 이제 실수인 이런 형태. 자 그렇다면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i 마이너스 3 요 부분들이 근이라면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 요 부분도 이제 바로 뭐가 되겠다. 근이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 처리돼서 마이너스 3 되는데 이게 이제 2차 방식 근거 계수의 관계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9입니다라고 해서 5번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게 근이 이제 허근이 나와 있는데 계수는 이제 실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제 켤레근 갖는 이론 됐습니까?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뭐 이렇게 루트 붙인 부분들의 부호가 앞에 이제 달라져가는 부분들은 또 켤레근 역할을 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이 켤레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은 복잡한 것을 2x-를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하여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6, 8-2, 식 다 숫자 있고요. 3, 요거를 이제 0으로 만드는 이제 2분의 1 쓴 거죠. 4 그대로 내려오고 계산해서 2 쓰겠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처리되고 그럼 6에다가 3에다가 이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을 x-2분을 나누게 되면 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이건 이제 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머지 일은 이렇게 처리됐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쪽 가 부분에서 2를 이제 공통 끄집어내서 이 부분들은 이제 2배의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2를 앞에 거리도 곱하기 되면 2x 마이너스 되죠. 그렇다면 뒤에 써져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겠죠? 나가 되겠고 그대로 뭐 다는 뭐 1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1이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fx를 뭐 다시 이렇게 써달라 그러면 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래서 이제 f2를 구하게 되면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고 gx는 이 부분들을 뭐 2로 나누는 형태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처리되겠고 또 g1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r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합해달라. 6하고 3하고 그 다음에 R값이 1이었으니까 더하기 해주면 12 정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립제법 처리해갈 때 항상 뭐 이렇게 나누기 해주는 이 부분들을 x-알파 이런 형태로 해서 알파를 좀 대표한 거라서 2x- 이렇게 줄 때 2분의 1 하고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나누기 해준 거하고 나누기 하는 부분들을 약간의 좀 차이가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공통 끄집어내서 공통된 이 1을 이제 곱하기 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조립제법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4번입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이 A-B, A 플러스 B 이런 형태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2A-B하고 A 플러스 B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A 값, B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거 식을 잠시 PQ 이런 형태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식을 좀 더하게 하게 되면요. 3A는 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뭐 3분의 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2배에서 빼는 게 좋겠죠. 2배에서 빼기를 하게 되면 A 값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P 마이너스 2Q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그럼 마이너스 B 값은 3분의 P 마이너스 2Q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뭐 두 식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P 플러스 Q하고 P 마이너스 2Q하고 이 부분을 좀 더하게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P 마이너스 Q 이런 형태가 A 마이너스 B 값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3분의 1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식을 가면 되겠습니다. P식에 2배 해주니까 14X 제곱 2배 12XY 10Y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Q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계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이니까 4x제곱에다가 9니까 3xy에다가 이렇게 그럼 또 12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4y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 3, 4 이런 형태로 계수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4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좀 이제 뭐 계산 과정은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형태 뭐 거의 똑같은 부분 했고요. 잠시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이때 이제 잠시 PQ를 이렇게 놓고 무엇을 풀지 이제 최종 정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풀어간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좀 절약해가면서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 거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샥 처리해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꼭지점 x좌표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해서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당연히 이제 꼭지점 파트 부분하고 여기 이제 4 부분 대칭 쪽에서는 좀 멀리 떨어지는 부분이죠. 4를 좀 대입한 결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4를 좀 대입해 주면요. 그럼 16 더하기 16 와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29가 되는 거예요. 오, 숫자 엄청 커지는데요. 그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요거는 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이때 이제 최대 최소의 또 합을 구해 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2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대칭축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의역 이렇게 범위 표시해가지고 제한 변역 표시한 거죠. 그래서 뭐 대칭축에서 이제 먼 쪽이니까요. 꼭지점 좌표하고 대충 먼 쪽 좌표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좀 뭐 마이너스 3도 좀 대입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알아서 효율적으로 처리해가면 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괜한 곳에 시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 가면서 풀어가면 이제 무난히 또 최대 최소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번요. 요거는 뭐 x-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공식 형태가 된 거죠. 요 부분을 그래서 요거 좀 미스가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와, 이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x-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러면 이제 x-1 플러스 2의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x-1 더하기 4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x 플러스 1 되겠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겠죠?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x 6제곱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x 4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에 플러스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플러스 써 있어가지고 요거 그러면 다른 방법이 더 좋나요? 어떤 게 좋은 거죠?
좀 문제 자체가 좀 애초에 그럼 이제 부호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쳐서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들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뒤에 있는 것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손댈 수가 없네요. 그죠? 엄청나게 좀 잘못된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고 네 번째 거는 주어진 식이 x 제곱 더하기 3에다가 x 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이게 좀 부호 자체가 좀 반대가 되어 있네요. 에이크.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주어진 부분에 마이너스 y제곱 이런 형태가 됐으면 또 상당히 또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이 뭐 그냥 전개해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4 z 제곱 뭐 이런 식인데 벌써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잘못된 내용. 정답은 2번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게 전개식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상당히 좀 어떤 부분에서 좀 황당하게 좀 너무 안 맞으니까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장 좀 주어진 식이 좀 맞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좀 밝혀가는 거로 설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 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형태의 꼴인데 이제 한쪽이 괄호가 돼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함께합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분모에 있는 부분들을 우변에 딱 이제 곱하기 해가면서 a 플러스 5y 2-bi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자, 전개 a에다가 전개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개 a에다가 전개 플러스 5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두 식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 뭐 복수 상등이죠. a-5 값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뭐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 플러스 5 값은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7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는 뭐 제곱해서 제곱 더하기라 이런 애인가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49에다가 12제곱이 14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에 193이 되는 건가요? 193 해서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지금 뭐 이게 주어진 식을 유리화 해가지고 좀 비교해도 되겠지만 유리화보다는 아무래도 오른쪽 좌변에 좀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전개해가는 부분들이 훨씬 좀 빠른 부분이겠고 복소수를 이렇게 전개할 때는 실수 허수 그 다음에 실수 허수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해가는 것이 좀 더 계산해가면서 뭐 식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제가 이제 곱하기 한 순서 조금 기억해가면서 학습들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 가능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간단한 복수 상등 문제니까 자신감 있게 쭉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즉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x 플러스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했으면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점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처리해 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정리해서 좀 헷갈리면요 이건 항상 이제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x 플러스 2 쓰고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이다 뭐 이런 식의 형태. 근데 뭐 나머지 r이라고 쓰기보다는 뭐 나머지가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풀이 원리 몫을 포함한 모르는 부분들이 0 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해서 이제 이렇게 제 식을 좀 만들어가는 그 절차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px를 이렇게 두 식도 곱한 거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같아. 여기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p0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px를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목 부분들은 좀 써야 되는데 일단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가 되거든요. 근데 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동시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 위에 주어진 정보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ax 플러스 b를 모르는데요. 좀 어떻게 풀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런 걸 좀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3 나왔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게 되면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빼기 1 하게 되게 되면요 그냥 A 값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 값이 1이니까 대입해주면은 B 값은 그러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됐으니까 그냥 가볍게 좀 처리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구했고요. 이때 이제 문제에서 P0를 구해달라. 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2에다가 6B에다가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럼 뭐 7B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B 값이 5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답은 뭐 35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나머지 정리 조금 이제 뭐 학습 좀 진행해 가면 뭐 지금 이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절차상을 봤을 때 좀 헷갈려 하게 되면 좀 가장 기본 지키기 나머지 정리는 왜 기본 지키기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 거듭 강조하는 거니까 이곳에서부터 좀 출발해 가면서 실력들을 조금 쌓아가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 좀 익숙해지게 되면 주어진 시각이 이렇게 곧바로 쓸 수 있게 연습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했을 때 좀 독특하게 목하고 나머지가 같다 했으니까 그거에 문제에 맞춰서 좀 쓰면 되죠. 나누고 목이 생기고 나머지 써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그 다음 이제 연산만 좀 충실히 좀 잘하면 되는 형태니까 이런 문제를 좀 풀이를 좀 같이 따라서 해가면서 실력도 좀 쌓고 응용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좀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실수 m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다. 그렇죠. 2차 함수 알겠습니다. 2차 함수 식을 좀 이렇게 써가게 되면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겠죠. 대입해주면 이제 최소값이 나오는데 이 최소값을 gm이라고 한 겁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마이너스 m을 대입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보니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마이너스 2m 플러스 3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gm이라고 한다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gm에 대한 방식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뭐 이러한 새로운 이차함수에 대해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겠고 그럼 뭐 이때 m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뭐 최대값도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다가 그럼 5에 4가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형태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G1은 0입니까? 물어봤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G1을 좀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G1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프고 위로 블록 형태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은 뭐이다? 맞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최대값 에이크 4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4번이 좀 답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식은 아까 뭐 1을 이렇게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근이 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의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인수분해 자체가 플러스 3m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니까 당연히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 잘못된 내용은 4번이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3이 아니라 최대값이 4가 되는 이런 형태. 자, 주어진 식, 맨 처음 이제 2차 방정식 처리해가지고 나온 식을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식으로 봐야 된다. 뭐 절차 자체가 조금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갑자기 뭐 주어진 식에서 GM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차분하게 그냥 최소값 자체 구해놓고 그건 주어진 나온 식에 대해서 좀 질문한다 이렇게 좀 절차만 조금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액자 가로 세로의 길이 각각 xy고 넓이가 12입니다. 그러면 xy 곱하기 한 게 1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각각 조금씩 늘렸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8이다. 가로 길이가 x는 x 플러스로 늘어났겠고 세로 길이는 y 플러스 7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합치면 되겠고요. 두 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되면 그럼 뭐 줄여서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y 12를 빼는 거니까 가볍게 뭐 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좀 나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x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문장을 하면 되있지 사실 뭐 별거 아니군요. x, y에다가 7-x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이꼴 7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3하고 4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3, 4 둘 다 뭐 가능한 거니까 뭐 합하면 얼마 7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주어진 내용 그냥 조금만 좀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문장을 좀 식으로 바꾸는 과정만 조금 연습해 가면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조전인데요. 주어진 식은 실근을 갖고 실근 갖는다 라고 돼 있으면 뭐 판별식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짝수 공식이니까 4번에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2 튀어나오고 2가 남는 거죠. 4에 이제 k-2의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AC 형태일 때 k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는 좀 소거해 가면서 k제곱도 지워지겠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거의 형태. 됐습니까? 그럼 뭐 k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 되겠고 실은 뭐 이 k 제곱은 또 12가 좀 아니다 이런 부분 좀 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 메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역시 또 4분의 d를 좀 써야 되겠고 2의 제곱 4 빼기 ac 해주면 또 4k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자, 허근이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작다 해야 되니까 k 값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모든 자연수 k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k 값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뭐 k 제곱은 뭐 12가 아니다 그러는데 뭐 이 k 제곱에서 12 되는 이런 자연수는 없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자연수만 좀 잘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k 값은 2, 3, 4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또 합을 구하라고요? 그럼 합을 구하면 뭐 9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냥 2차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뭐 실근 가질 조건, 허근 가질 조건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 부분만 뭐 처리해가면 되는 뭐 그런 형태죠. 뭐 최고차 문자 있었는데 결국 관여 안 되고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는 거니까 뭐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는 어찌 생각하면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이론 공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다음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p, ab를 구해달라. 하하, 미지수 ab를 좀 처리해야 되니까 나머지 정리 원리만 좀 중요하군요. px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부터면은 x에다가 좀 뭔지 2를 좀 대입해 주게 되게 되면 0이 되겠고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고 x에다가 또 2를 좀 대입해 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2니까 6 처리되겠고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그러면 이제 빼기를 좀 처리하게 되면요 a 값은 6 되겠고 그럼 b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6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주어진 식 좀 써볼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다가 px 처리가 되겠고 6이 공통인데요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아이고 눈이 아니라 더하기인데 더하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도 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와 전체 식이 이제 x 마이너스 전부 다 공통이 있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약분하게 되면 x 마이너스 2에 px에다가 더하기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이런 형태가 좀 되겠군요. 됐습니까? 어이구 창피해라. 빨리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이게 x 공통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이고 이런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소거가 된 거죠. 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어이구 그래. 됐습니까? 여기 있는 부분 좀 이양시켰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럼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뭐 한 번 미스가 나니까 뭐 정신이 없네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x를 구하면 또 다시 한번 또 약분해서 x 플러스 3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ab를 구하라. ab를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3에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마이너스 33 2번이 좀 답이 되어 있는 모양. 뭐 그냥 나머지 정리의 뭐 기본 원리 형태에 나왔다 좀 생각하면 되는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px를 모르니까 포함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숫자를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만들고 ab를 찾고 그 다음에 AB 찾았을 때 주어진 식에서 와 중간에 갑자기 인수분해서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자, 주어진 식 여기서 x 이렇게 x 마이너스 약분 되겠고요. 주어진 식이 그럼 6을 좀 이항시켜 놓은 식 또 다시 좀 인수분해 돼가지고 px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 좀 풀이 원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나머지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기본 원리 지켜가는 거
몫을 포함하는 이 파트 부분 모를 때 이 부분들 이제 0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풀이 원리라는 사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효은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알파벳도 주어져 있고요. 범위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그래프를 좀 그려서 2보다 좀 작은 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의 근분리하고 관련된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x축하고 두 점 만난다. 2차 방정식 두 근을 간다. 판별식 d를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4분의 d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9 플러스 k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근들이 전부 2보다 작은 근들을 가져야 되겠다니까 2일 때 함수값을 해주면 되죠. f2 이렇게 함수값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k 0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 k 값은 1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k 값이 마이너스 9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3번이 답이 돼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거죠. 그때 이제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하고 지금은 대칭축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이렇게 좀 값 자체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 미지수를 살펴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대칭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함수값하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는 이제 2보다 좀 작다는 것을 좀 밝혀달라라는 2차 방정식의 근분리와 관련된 것을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번듯이 알아야 될 그리고 학년이 높아지면 내년에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데요.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사한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일단 차수부터 살펴야 되는 거니까요. fx제곱 이런 걸 좀 대입해서 물론 이제 fx를 x의 n제곱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x의 2n제곱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fx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x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가장 높은 차수 나오는 부분만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식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2n 이퀄 n 플러스 2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n은 2다. 즉 이제 fx라는 것은 이제 2차 함수,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런 걸 좀 놓고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형태로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a의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전개를 잘해야 되는데 ax 4제곱이 되겠고 2ax 제곱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해서 이제 x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뭔가요? x제곱에다가 f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6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더하기 3 해주면 됐고 여기다가 x제곱 하니까 x 4제곱에다가 bx 세제곱에다가 그럼 c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식이 좀 같아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3차 부분이 없습니까? b 값은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1차 부분에서 2a b가 없으니까 2a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럼 여기는 이제 3이었죠? c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파트 부분 보게 되면 또 a 더하기 c 부분들이 6 이렇게 처리돼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이꼴 6 처리되는 거니까 3a는 9, a 값이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a 값이 3이다. 그러면 c 값도 3 되는데요. 그러면 fx가 결국은 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3의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재미있게 생긴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좀 식을 좀 얻어냈습니다. 이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가는 거죠. 최고 차항계수 3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을 풀려면 니은은 f1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1 구해보면 되니까 3 곱하기 2 처리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됐습니까? 맞는 이름이 되겠고요. 이걸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또 해야 되는 그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f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3배 여기다 x제곱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제곱하니까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플러스 1이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 지금 나누기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x 마이너스 뭐로 나누는 거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 ax 플러스 b 처리됐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좀 대입해줘.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5, 15 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은 9, 16에다가 8에다가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26에다가 3 해주니까 38에다가 78이 되는 건가요? 와, 2A 플러스 B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빼기를 하게 되면요 3A가 되겠고 15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63 처리해서 A 값은 21 좀 나오면 되겠고요. A 값이 21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21 오른쪽 21을 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6 해서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러니까 나머지가 21x 플러스 36 좀 이렇게 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이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맞는 말이지 잘못됐네요. 이게 부호가 좀 반대방에 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럼 정답 니은 1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뭐 다항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차수를 놔가지고 높은 차수에서 이제 몇 차식이 되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놓는 것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낯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막 다 대입하고 그대로 다 대입해가지고 나온 결과들 그죠? 정리하고 정리해 놓은 결과에서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서 이제 fx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 절차죠. 됐습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식을 좀 다 써서 해야 되는 과정, 좀 시간 좀 걸리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좀 차분하게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또 연산 능력도 좀 키워가야 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으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주어진 식 부분들에서 뭐 최고차 물어본 거라든지 뭐 대입한 거라든지 그 다음 과정들 그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나머지 정리 원리만 좀 지켜가면 되는 형태니까 자, 뭐 큰 틀에서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항식에서 조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좀 약간 좀 색다른 점이 있죠. 조진식 자체가 조금 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연습을 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형태에 대한 경험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문항은 15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군의 곱, 두 군의 합 가르쳐줬습니다. 알겠습니다. fx는 0의 두 군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럼 근을 PQ라고 할까요? PQ 이렇게 됐을 때 두 군의 곱을 해주면 2021 되겠고 P 더하기 Q 해주면 뭐 1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식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뭐 두 군의 좀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F43X 이 부분 0이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와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43X 이런 부분들이 위에 근을 PQ라고 했으니까 P 뭐 이렇게 되가는 이런 형태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43분의 P Q라고 했으면 43분의 Q 이런 형태가 새로운 식의 좀 근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분의 곱 알파라고 해준 부분들은 43분의 P 곱하기 43분의 Q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43제곱분의 2021이 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감사합니다. 2021 이거 계산 못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43분의 47 해서 알파를 좀 구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엔 주어진 식에 더하기 47을 한 결과 두 분의 합을 좀 베타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좀 살짝 널텐스 퀴즈인 것 같습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021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방정식이라고 보게 되면 는영 이런 모양 형태인데 이곳에다가 fx 더하기 47을 한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2021 더하기 47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두 분의 곱의 영향이 있는 거죠. 합의 영향이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새로운 식의 두 분의 곱 베타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1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뭐 베타는 살짝 넌센스 퀴즈. 이때 이제 두 개 알파하고 베타를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럼 43분의 47을 더하기 1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43분의 더하기 하니까 뭐 90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3분의 93번의 답이 있네요. 되셨죠? 자, 뭐 관계식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식 형태에 됐을 땐 근 모양 자체 요게 안쪽 부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이 이제 P, Q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뭐 F에 대한 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 모양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 그다음에 방정식에서 이제 이렇게 더하기를 하더라도 이때는 뭐 두 분의 합에는 좀 영향이 없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사실
되시죠? 간단하게 조금 식에 대한 표현들을 좀 이해해가는 그런 절차니까요.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fx, 직선 gx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네요. 자, k 값이 1일 때 되는데 뭐 만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써 있는가요? 그럼 이제 fx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x 플러스 4k 부분하고 gx x 플러스 5k 부분하고 좀 정리 좀 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이항시키니까 k 플러스 1 x k랑 좀 헷갈리는데요. 플러스 1 x 처리되겠고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k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억 k 값이 1이다. k 값이 1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중근 갖는 형태니까 접한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에는 k 값에 관계없이 두 개의 그래프는 만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와, 관계없이 뭐 근 가는 거죠. 이건 무조건 오케이 되겠습니다. 이거만 됐고요. 콜레 이건 또 뭐죠? k 값이 2일 때 함수를 좀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디귿은 뭐 풀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디귿은 k 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fx 자체를 좀 써야 되는 거죠. fx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2를 좀 집어넣은 거죠. 그럼 8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군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인데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쳐야 되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됐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 자, 근데 아이고래 이 함수하고 나중에 또 gx하고 또 만난다 이런 거 풀어가야 되는가요? 그럼 일단 따로따로 뭐 그리죠 뭐. 마이너스 4하고 2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 사이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대충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자체를 좀 자,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이 사이 범위에서는 fx를 그리고 부호를 좀 바꿔놓으니까 꺾어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려면 되겠죠. 그럼 이제 gx 그래프는 또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gx 그래프는 k 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x가 또 0일 때 또 값이 얼마였습니까? 0일 때 8이었죠. 0일 때 8이었으니까 으쌰 0일 때 여기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근데 뭐 이거 줄기가 가면서 10인 형태를 그려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까? 근데 원래 함수 자체는 아까 원래 그래프 자체에서는 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있죠? 두 점에서 만나는 좌표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부분하고 k 값인데 k 값이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 부분에서 이렇게 좀 길게 그릴 때 이렇게 만나는 거죠. 두 점 자체는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k 값 자체에서 숫자가 좀 너무 이상해졌는데요. 그래도 뭐 일단 만나는 그 부분들 이거는 뭐 그냥 이미 좌표에서 만나는 좌표에서 마이너스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k 부분에서 이제 만나는 거였으니까 이 k 값이 뭐 2란 얘기는 마이너스 2 좌표에서 만나는 거였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정상적인 그래프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꺾어진 그래프도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점에서 만난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모두 맞는 이론 되셨죠? 자, 이게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디귿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주어진 식 뭐 정리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들을 보고 뭐 가볍게 답해갈 수 있는데 k 값이 2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서 놓는 거에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데 집중해서 그렸고 그 다음에는 뭐 범위가 좀 벗어났을 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음수 부분들을 이제 꺾어 올려서 이렇게 이제 그려가는 부분들인데 이때 이제 뭐 g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좀 10을 지나는 걸 그려가야 되는데 이제 만나는 점들 일단 이제 그런데 이제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만나는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4보다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원래 정상적인 그래프에서 두 점 만나고 그다음 이제 그런 직선을 그렸을 때 꺾어 올라간 부분하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좀 그려져 있었으면 안 만나는 곳인데 이제 두 점 또 만나는 곳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4개가 됩니다. 디귿이 조금 이제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디귿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잘 진행해서 확실하게 좀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합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다음은 백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복잡하군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n 개수를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1 당연히 인수분해 되겠고요. 한 혹은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 2차식에다 나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곳에서 허근이 좀 나오는 거겠고요. 이곳에서 어떤 성질이 있는 거죠? 당연히 오메가 바가 근이 되겠고, 뭐 합은 또 마이너스 1 고분 1 되는 성질에다가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또 1 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조진식 부분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 부분들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세제곱은 1 되는 거니까 다시 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쭉 고쳐가는 거죠. 또 0이 되겠고 제곱 세 번마다 좀 귀책이 돼가는 그런 모양. 자, 그렇다면은 5제곱, 8제곱까지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9제곱하고 오메가 10제곱이 좀 남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은 다시 고치면 1 더하기 오메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가 자리에는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켤레 복소수를 오메가 바라고 하면 근거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갖고 구할 수 있다. 이건 좀 제가 이렇게 좀 구해놨고요. 절대 이제 좌변식을 정리하겠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를 쳐야 되겠고 분자가 되는데 이 부분 또 신경 써야 되네요. 오메가 제곱, 바 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부분들은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분의 1 이렇게 좀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메가 바 분의 1은 여기 곱부분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오메가 이렇게 써가는 항목. 여기 또 키포인트 그죠? 됐습니까? 나누기 형태라서 요게 좀 살짝 까다롭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 마이너스 1 되겠고 여기는 이제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n제곱.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이 나에 들어갈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 자리에는 1 더하기 오메가 쓰면 되겠고 나 자리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 그러면 이거 계산 안 해도 그럼 4번이 좀 답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또 주어진 식을 또 다시 좀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런 얘기인데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n이 2일 때, n이 5일 때, 8일 때, 11일 때 좀 알아봐야 되는데 2가 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부분들이 제곱돼가지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5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게 지금 홀수 제곱이 돼야 되죠. 이런 형태로 쭉 해서 나가는 그런 모양. 그렇다면 이제 6번마다 규칙이 되는 거죠. 원래 오메가 세제곱은 3번마다 규칙에다가 한 번은 또 안 되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 그래서 n이라는 것은 6k-1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이하에서는 k에다가 좀 16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16 곱하기 6 해주니 96이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는 내용. 됐습니까? 자, 오메가와 관련되는 내용들 단순하게 이제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특징을 얼마나 좀 잘 살펴서 계산해 가느냐. 주어진 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이곳에다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대입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0이 된다 이런 사실들인 거고요. 근거 계수의 관계 있었고요. 세제곱도 1 되겠고 뭐 오메가 바 세제곱도 1 되겠고 특히 요거 나 파트에서 요게 좀 어렵네요.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고쳐서 요 부분들을 이곳에서 좀 이용해가지고 딱 이용해서 오메가라고 써가는 부분들 요거 하나 부분들이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나의 채워가는 부분들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할 때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이게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나 위주로 해서 좀 학습을 좀 진행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암기 항목이 아니라 주어진 관계식을 그때그때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좀 적응하려면 아무래도 연습이 좀 필요한 항목이죠. 그러니까 연습장에다가 펴놓고 좀 연습 좀 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입니다. 2차 방정식 0이 아닌 정수 이렇게 돼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에 될 때 단문하면 답하십시오. 근거 계수의 관계에서 이거 사실인가요? 그냥 쓰면 답인데 두 근의 합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m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해주면 이제 a분의 c 형태니까 n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답이죠. 이런 형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요거는 또 이제 곱셈 공식이죠.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m 세제곱에다가 요것도 대입은 3mn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거는 뭐 n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요건 요거 하려고 요 방정식의 두근일 때 그럼 뭐 두근의 합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 부분들이 이제 두근의 합이니까요. 그럼 m 세제곱 마이너스 3mn 이렇게 구해간 것이 이제 여기에서 근거계수 관계에서 2배의 5m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좀 근거계수 관계 이거 좀 살펴가면 되죠.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해준 게 n 세제곱인데 이곳에서 구하게 되면 n에다가 2n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걸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 거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n은 좀 약분하게 되면요 2n 마이너스 1 되겠고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있고 주로 처리되는 거니까 n값은 1을 해서 n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 식을 좀 쓰게 되면 m 세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13m 되겠고 12에 마이너스 12일 걸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3차식 인수분해 13에 마이너스 12 처리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2에 12 이렇게 처리도 되죠. 그럼 m 플러스 1에다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순서쌍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 m 값은 마이너스 1 m 값은 4 처리되면 되겠고요. n 값이 1이었죠. 이렇게 n 값은 뭐 1을 고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의 순서쌍을 좀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근거계수의 관계 뭐 정확하게 좀 처리해지면 되는 내용. 정상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차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a분의 c 이렇게 되는 이 항목을 좀 기억하고 있냐 이건 질문 던진 내용이 되겠죠.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좀 나왔고 곱셈 공식에서 좀 만들어 놨는데 만든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세제곱을 또 근으로 하는 거니까 또 똑같은 일을 전개해서 뭐 갖다 이렇게 좀 이 부분하고 좀 갖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2차 방정식 근거계수의 관계 조금 기억하고 있고 곱셈 공식 역시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원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점을 일치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a', b'에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두 조건이 성립합니다. 읽고 부르며 답하십시오. m값은 4보다 크고요. 와, 선분과 선분의 길이 차가 10이다 라는 주어진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보려고 했나요?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부터 구해야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좌표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축을 잡아서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9 좀 쭉 내려오고 되죠? 그 다음에는 x축과 이거 좀 더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럼 인수분해 좀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5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뭐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좀 만나는 좌표까지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되죠? 이 참수 그래프 아래로 볼록 형태 쭉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면서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 좌표 자체가 1,0에다가 이쪽 좌표는 마이너스 5,0 해서 표시해가면은 그래프 모양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m 값을 구하라. 드디어 이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좀 풀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예식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길게 좀 m인 직선을 좀 구해야 되는데 m 값이 4보다 큰 거니까 와우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이제 만나는 이런 좌표가 돼야 되겠죠. 이거 지금 꼭지점이 되면 안 되는데 좌표들 그럼 뭐 a점 좌표를 이쪽에 해서 이제 알파라고 놓으면 되겠고요. 여기 b점 좌표 해가지고 베타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길게 m 직선이니까요. m 좌표 자체는 m 베타 처리되겠고 좌표 자체는 m 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문제 보니까 선분 길이라고 돼 있죠. 선분 길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프라임 길이 자체는 뭐라 할까요? 마이너스 m 알파 이렇게 쓰니까 양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프라임 요 길이 자체는 이거 m 베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뭐 문제에서 길이 차가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근데 좀 근도 필요한 거잖아요. 우와.
좀 더 또 다시 다른 것도 더 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하고 mx하고 만나는 좌표도 해야 되죠. x제곱에다가 4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늘점 알파 베타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소 우리가 좀 길이 차를 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m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차를 구하면 되는 거군요. m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는가요? m-4 이 부분들이 10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1이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그럼 n값은 6하고 마이너스인데 m값은 그러면 이제 6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n값이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n값 6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있고요. 좌표도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들이 좀 돼 있는데, 와, 삼각형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S1, S2 해가지고,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요. A 프라임 B 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와, 삼각형도 이런 식 형태의 삼각형이군요. 그럼 뭐 해야죠. 뭐 2분의 1 A 프라임 변 길이를 구하게 되면 변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m 알파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b 프라임 a 부분도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또 이제 m 베타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둘을 또 열심히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S1, S2, m제곱까지 뭐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m제곱에다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 좀 처리했고 m제곱이 있고요. 됐습니까? 알파 베타 있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식도 좀 그러면 대입해서 좀 이쁘게 쓸까요? m값이 6이었으니까 x제곱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m제곱은 소거되고 두근의 곱은 5가 되니까 4분의 5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또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4에다가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5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6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30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의 정답 30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와우. 산수를 좀 조금 하긴 하는데요. 근데 뭐 좌표 자체만 좀 헷갈리지 않으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개형 그려가는 건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려가는 이참수 그려가는 거니까 일단 점수 확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x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 이렇게 해서 뭐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 끝났고 만나는 거 제 mx에서 이제 관계식 만들어 놓은 부분들 문제가 없는데 좌표 자체를 알파 m 알파 베타 m 베타 놓은 거 됐고 길이 자체가 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군요. 부호 자체 이게 지금 하나는 음수값 돼서 이게 마이너스 붙여가는 여기 좀 조심해야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산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길이 차 부분들 뭐 자연스럽게 대입하니까 문제 없죠. m값 2개 나온 게 정답 하나 찾아갔고 됐습니까? 끝까지 마이너스가 따르면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거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내내 좀 조심해가면서 연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9번 효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연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해서 잘 맞춰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어야 될 그런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효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